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부터는 약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세일에 맞춰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8월 공동구매부터는 알리스 픽이라는 타이틀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함께 특별 기획전 형식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8월 알리익스프레스 S급 세일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공동구매는 26년 8월 10일 월요일 0시부터 8월 13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대규모 세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진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공동구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메인이었던 미니 PC, 태블릿 이런 것들이 램값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미니 PC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램과 SSD 없는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SSD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 리뷰했었던 제품들 RGDS, 빅미, 이붕 리더기, GMK-텍 K12 미니 PC 이렇게는 리뷰했던 제품이고, 새롭게 추가된 제품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80 미니 프로 태블릿, 그리고 SSD 네탁 MV7000T SSD 1TB, 에디파이어 QR30 데스크톱 액티브 스피커, 그리고 HDMI 무선 송수신기까지, 요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제품들 가격 그리고 구매 방법, 할인 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80 미니 프로 100개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139.46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어 쿠폰 11달러짜리 판매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할인 코드 대문자로 DOCTORK1 이렇게 쓰시면 26달러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할인 가격은 102.46달러인데 100달러 구매 시 15달러가 할인되는 삼성 비자카드, KB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시면 추가로 15달러가 더 할인이 돼서 87.46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엔버닉 RGDS 100개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11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 코드 DOCTORK2 대문자로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시면 26달러 할인이 돼서 88달러인데 카드 할인 4달러 받으시면 84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탁 SSD 1TB, 옵션은 MV7000T 1TB 1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125.99달러로 되어 있는데, 할인 코드 DOCTORK3 넣으시면 29달러 할인이 됩니다. 할인된 가격 96.99달러이기 때문에 카드 할인 4달러 받으시면 92.99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GMK-텍 K12 미니 PC, 옵션은 라이젠 7 H255 그리고 노램 노 SSD입니다. 50개 준비되어 있고, 판매 가격 268.79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할인 코드 DOCTORK4 넣으시면 75달러 할인 받을 수 있고, 할인 가격은 193.79달러로 나옵니다. 카드 할인 15달러까지 받으시면 최저 구매 가격 178.79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빅미 P6 옵션 그린 그리고 50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53.9달러로 되어 있는데 DOCTORK5 넣으시면 31달러 할인이 돼서 122.9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서 15달러 할인을 받으시면 107.9달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에디파이어 QR30 스피커, 옵션은 화이트 EU 플러그 5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6.98달러로 되어 있는데 DOCTORK6 넣으시면 12달러 할인돼서 47.85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와이파이 송수신기, 옵션은 1TX1RX입니다. 1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9.28달러로 되어 있는데 DOCTORK7 넣으시면 6달러 할인돼서 33.28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제품들 구매 방법 살펴봤고, 이제 하나씩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들은 간략하게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리뷰 링크를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구매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AT 미니 프로입니다. 제가 아이플레이 60은 리뷰했었고 70은 건너뛰고 이제 80으로 왔는데, 60에서 70으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뭔가 애매했죠. 요 80은 그래도 60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변화, 그런 게 있어서 요번에 한번 아이플레이 80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거는 큰 변화는 없고, 자, 설명서, 그리고 LTE가 지원되기 때문에 LTE 수로 핀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케이블,
C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플레이 미니 프로 시리즈 뭐 대부분 이런 IT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기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8.4인치 저가형 태블릿 중에서 LTE가 지원되는, 성능은 그야말로 뭐 게이밍 같은 건 어렵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웹서핑, 영상 감상, 내비게이션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태블릿입니다. 자, 요 아이플레이 80 미니 프로 대략적인 사양, AP는 유니 SoC T7300이 사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 8.4인치에 90Hz, 램은 8GB인데 가상 메모리 8GB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공간 128GB, 그리고 4G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전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무선 접속해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태블릿이고, 배터리도 605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W PD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페이스 언락 기능, 그리고 듀얼밴드 GPS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6이 사용됐습니다. 네, 이 가격에 4G LTE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 1TB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블릿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공동구매로 좀 많이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자체의 특징보다는 60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60을 중고로 팔고 80으로 넘어올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미니 태블릿이 필요했던 분들 과연 자신의 용도에 맞을 것인가, 요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 보시면 저도 뭐 이북용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해외 여행 같은 거 갈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가 로블록스도 하고 뭐 학습 용도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성능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싱글코어 559 대 876, 멀티코어 1410 대 1935, 거의 멀티코어 3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성능은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뭐 이렇게 뭐 뜨는 거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죠. 기본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80 미니 프로가 뭔가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60을 사신 분들은 디스플레이가 60Hz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2.0 버전이 나오면서 90Hz로 변경이 되었지만, 초기에 사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90Hz인 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 외에도 뭐 약간의 변화라면은 타입C 포트가 80은 밑으로 가 있고 60은 원래 위쪽에 있었죠. 조금 애매하죠. 위쪽이 사실 사용할 때는 위쪽에 꽂고 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리고 처음에 듀얼 카메라로 바뀌었나 했는데 원래 이렇게 플래시가 있던 자리에 카메라처럼 플래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듀얼 카메라가 아닙니다. 스피커 위치도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스피커 음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영상 감상할 때 뭐 이 스피커로 영상 감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스피커 음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훨씬 좋고, 화질도 보시면 뭔가 훨씬 더 선명하죠. 네, 이렇게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화질과 음질에 약간의 향상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빠릿빠릿한 측면들 조금 더 쾌적하게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그리고 미니 태블릿이 없었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플레이 80 미니 프로, 60 미니 프로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RG DS. 이전 시간에 제가 순정 DS 개조하면서 같이 비교했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야말로 NDSL을 최고 수준으로 즐기기 위한 그런 에뮬레이터 게임기죠. 뭐 물론 저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PSP라든가 드림캐스트, 닌텐도 64 이런 것들 대부분의 에뮬레이터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 3DS 게임도 돌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뭐 3DS 게임 할 거는 아니고 DS 게임용이죠. 뭐 그때야 DS 정말 휴대용으로 즐기기에 좋았던 게임기인데, 지금 보면 화질이 뭐 그렇게 게임하기 좋은 화질은 아니죠. 뭐 그때 게임들 추억하면서 할 수 있는 기기로는 그야말로 DS용으로는 최고의 기기죠. 3DS까지 하려면은 이제 토르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토르는 또 가격이 이거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한 토르를 구매하셔도 3DS 게임을 모두 100%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뮬레이터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DS로 하고 3DS를 실기를 구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3DS 실기가 가격이 엄청 비싸졌긴 해도 그래도 토르보다는 싸기 때문에 중고로 3DS 구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저도 극도로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토르는 사실 사기 너무 아까워서 도르만 사서 이렇게 가끔씩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실기 느낌인데 화질은 훨씬 더 좋게 즐길 수 있는 게 RG DS죠. DS.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싸게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에뮬 게임기 회사들이 공동구매에 많이 참여 안 하려고 해서 예전에 R36S라든가 TSP 같은 게임기들처럼 그렇게 싸게 요즘에는 가져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RG DS. 자, 다음은 SSD입니다. 중국 회사 네탁의 SSD 1TB NV7000T입니다. PCI 4.0 4배속의 제품이고 3, 4년 전에 이 네탁 제품에 내구성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내구성 문제는 거의 들려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워런티도 5년이나 제공하고 제일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NV7000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NV7000하고 이 7000T와 비교해 보면 NV7000은 D램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T가 붙은 제품은 D램 리스기 때문에 읽기 7400Mbps, 쓰기 6700, NV7000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D램 캐시가 없고 채널 PS5 지원 여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차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D램 들어간 제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제품은 2테라만 판매가 되어서 2테라로 가면 또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1TB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7000T를 가져왔습니다. 7000의 경우에는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방열판 없고 열 분산 라벨 스티커만 제공됩니다. D램 리스긴 한데 최신 컨트롤러 성능 덕분에 스펙상으로는 D램 제품과 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PC, PS5에 연결해서 속도 한번 측정해보고 PS5에서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탁 SSD를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GMK텍 K12 미니 PC에 넣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만 제공이 되네요. 방열 기능이 있는 스티커와 같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SSD가 있는 경우는 그냥 그걸 썼지만 이 제품처럼 램과 SSD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거 사서 넣었었는데 이제 그런 엄두가 안 나고 킹스톤 이런 제품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DDR5 램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킹패스트, 삼성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이 제품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GMK텍 누크박스 K12 라이젠 7 H255 제품입니다. 옥타코어 16스레드 TDP35에서 54W로 작동하고 최대 4.9GHz로 작동합니다. 4나노미터 공정에 GPU는 780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2.1, DP 1.4, USB 4.0, 타입C 이렇게 해서 4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CI 4.0, NVMe SSD 2280 사이즈 3개 사용할 수 있고 DDR5 5600 MTS 제품 2개 듀얼 채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SSD가 3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리뷰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게이밍을 할 때 여기 오큐링크에 연결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로 게임을 했었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 테스트를 안 했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780M이 3D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최대 33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이상하게도 싱글 채널을 사용하면 타임스파이 점수가 2000점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구매하셔서 램 넣으실 분들은 16기가로 사용하시려면 8GB 램 2개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32기가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16기가 어쨌든 간에 싱글 채널로 사용하면은 내장 그래픽 카드 사용 시에 엄청난 성능 하락이 있다는 점 그걸 저번에 말씀을 안 드려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SSD 속도 측정 한번 해보면 K12 미니 PC SSD 슬롯 중에 메인 슬롯은 4배속이고 나머지 2개는 2배속입니다. 그래서 속도 측정 결과 2배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인 3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2번 슬롯에 메인 SSD를 꽂고 1번에 이 네탁 SSD를 꽂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PS5에 넣고 포맷을 하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네, PS5에서의 속도 6862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성능 좋은 SSD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 중 하나, 네탁 7000T PCIe 4.0 NVMe SSD 1TB 그리고 GMK-텍 미니 PC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GMK-텍 미니 PC는 지난번 공동구매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옥슈링크에 eGPU 연결해서 게이밍 하는 것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미 B6 2분 리더기입니다. 6인치 컬러 그리고 36단계 밝기 조절, 4GB 램에 64GB 내장 메모리, 안드로이드 14, 구글 플레이도 정식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5개월 전 공동구매에서 가장 빨리 품절됐던 제품이죠. 그리고 추가 물량도 나왔는데 추가 물량까지도 거의 매진됐던 지난 공동구매 최고 인기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저도 요거 리뷰하고 나서 책 조금 며칠 읽고 바빠서 또 책을 못 읽게 됐는데, 케이스도 사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이 케이스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건데, 네, 너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공동구매 리뷰에서 다 다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빠릿빠릿해졌습니다. 보시면 전에는 잔상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거 넘어가는 것도 잔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걸 보면은 빅미사의 이북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정말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정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쓰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웹서핑도 거의 쉽지 않았었는데 이런 거 잔상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뉴스 기사 보는 웹서핑 용도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빅미 B6 2분 리더기였습니다. 요게 살짝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요 원래 박스 살짝 위에 좀 뜯어주시면 이렇게 보관도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살짝. 빅미 B6. 자, 다음은 에디파이어 QR30 데스크탑 액티브 스피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 다른 스피커들은 어댑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전원 직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편리하죠, 어댑터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입력은 USB-A, aux, 그리고 블루투스 5.4를 지원을 합니다. 전원 모드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륨 버튼, 그리고 라이트 이펙트 버튼. 네, 그리고 양쪽 스피커 연결이 네, 이 엄청 두꺼운 5핀 딘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음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은 뭐 다른 원목 스타일의 그런 스피커와는 달리 뭔가 좀 더 게이밍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라이트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출력은 15에서 30W입니다. 뭐 30W도 제일 높은 볼륨으로 틀면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좀 힘든 그런 음량이죠. 그리고 0.75인치 트위터, 2.75인치 미드베이스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PC에서 USB로 연결해 놓고 사용하다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 들을 수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한번 PC에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인치 4K 모니터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디파이어 MR4를 잠깐 썼었는데 사이즈가 진짜 너무 커서 뭐 어떻게 책상 이 모니터 뒤쪽으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방출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니터 뒤로 놓을 수도 있고 미니 PC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PC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통해서 USB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모드 버튼을 통해서 LED 모드도 아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퀄라이저를 비롯해서 이런 LED 변경도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의 밝기도 끌 수도 있고 아주 약하게 밝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밝은 곳에서도 뭐 보기 나쁘진 않죠. 자, 그럼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번 하이라이트가 없어서 요걸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게. 와! 저희한테 왔어. 음도 선명하고 현장감도 넘치죠. 네.
게이밍 사운드.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치고 저음도 강력하고 여러분, 인포 플래시입니다. 자, 네, 음성도 상당히 잘 들리고 가까운 곳을 처치했어. 테스트하는 김에 요거까지 레트로 용도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MT32파이 같은 요런 제품이 있으면 이 QR30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MT32파이 리뷰할 때 요 젤리하드를 안 했었는데 젤리하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엄청나죠? 지난번에 제가 이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로 했었는데 요것도 뭐 음질이 나쁜 편은 아닌데 비교가 안 되네요, 진짜. 자, 마지막 레모렐 무선 비디오 연장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제품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밀리미터 웨이브로 작동하는 제품. 뭐 그 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 딜레이인 반면에 전송 거리도 짧고 뭐 앞에 장애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전송이 끊기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와이파이 형식으로 최대 200m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레이턴시도 50ms로 무난한 정도. 격투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은 충분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공동구매 옵션은 송신기, 수신기 1개짜리인데 수신기가 2개 있는 모델도 있고 3개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신기 2개의 경우에는 전송거리 130m 그리고 수신기 3개의 경우는 전송거리 100m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걸 한다던가 거리가 멀어서 HDMI 케이블로 전송하기 어려운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이블 없이 콘솔이라던가 PC 같은 거를 세팅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설명서 한국어가 없군요. 그리고 송신기, 수신기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은 이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콘솔이라든가 PC 이런 거는 다 포트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네, 수신기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모니터 뒤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수신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 페어링 버튼을 눌러서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 뒤쪽에 연결해주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미니 PC에서는 전원 공급이 원활한데 모니터 전원이 살짝 파워가 부족합니다. 5V 2A 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는 따로 어댑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네요. 송신 제품들의 경우는 보통 PC를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PC에 USB 3.0 포트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모니터가 살짝 문제네요. 어댑터를 하나 더 사용해야 된다는 점. 해상도는 1080p 그리고 60Hz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사용할 때와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해상도 외에는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인식 잘하네. 그래서 제나의 첫 PPL을 가져왔거든요. 저희 제나 첫 PPL이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공동구매 제품 조합이 그냥 아주 재밌습니다. 미니 PC, 스피커, 무선 송수신기 다른 디바이스에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끄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5V 1A는 안 된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USB 2.0 포트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닌텐도 스위치 2. 이런 독에도 USB 포트가 있죠. UMPC나 스위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브도 파워가 부족하네요. 아마도 UMPC 허브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나올 텐데, 이게 스위치 허브다 보니까 아마 파워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오죠. 살짝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뭐 그렇게 0. 몇 초 이런 거에 예민하지가 않아서 딜레이는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까지 받고, 또 다른 연결 방법, 앱으로 연결하는 방법, 투투 플레이 GP 스크린 미러, 이 앱을 설치를 해서 투투 링크, 이게 나오죠. 네. 추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앱이 약간 느리죠. 0. 몇 초 정도. 네, 요걸로 보시면 조금 느리죠, 올라오는 게. 네, 약간 0. 몇 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하는 거는 게이밍 같은 건 좀 어렵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게 좋겠죠. 네, 요런 방법은 좀 대형 태블릿들, 안 쓰는 태블릿을 외부 입력으로 받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몰레 무선 영상 송수신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8월 공동구매 알리스픽 다양한 제품들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공동구매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제품들, 그리고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니PC 램부터 이북 리더기, 게임기, 태블릿, 스피커, 무선 영상 송수신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고 또 서로 연동되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한번 리뷰도 꾸며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알리익스프레스 세일과 같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 싶은 제품들 같이 담아서 주문을 하셨을 텐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공동구매 제품만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카드 할인이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카드 할인 가격에서 부족한 경우에 그 금액에 맞게끔 제품을 추가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 공동구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전 공동구매 영상이라든가 댓글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공동구매에서도 원하는 제품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